황정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뭐 그 5.18 이야기도 그렇고 장준하 선생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들이 그러고 보면 참 많죠. 그러니까 과거라 그래서 무조건 묻고 가자 그냥 잊자 이게 참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제 와서 들추면 뭐해. 이런 태도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과거를 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참 많은 거 생각하게 합니다. Y뉴스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박시환 전 대법관과 전수환 전 대법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직을 사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대법관으로부터 왜 사양했는지, 왜 이렇게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게 됐는지 그 뒷얘기를 좀 추적해봤습니다. 박시환 전수환 굉장히 유력한 후보들이었잖아요. 네. 시중에서는 아마 그분들 중에 누가 하나 되지 않을까 했는데 파격적으로 김명수 후보자가 된 겁니다. 네. 요 뒷이야기군요. 예. 요 뒷이야기. 그 두 전직 대법관 만나보시니까 진짜로 제의를 받고도 직접 받고도 그것도 대통령 제의를 사양했다고 해요? 뭐 만나지는 못했고 전화 통화를 길게 했는데요. 예. 박시환 전 대법관은 청와대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확실하게 사양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문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도 확고하게 맞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면 마지막에 많이들 흔들린다 그러던데 이분들은 대부분 흔들린다고. 대부분 그래요. 예. 그런데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확고하게 그리고 사실 문 대통령과 박 전 대법관은 개인적 친분이 그렇게 뭐 깊지 않다 그러지만은 문 대통령이 중학교 1년 선배거든요. 그리고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삼고초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박시환 전 대법관에게 공을 상당히 들였는데도 끝까지 사양했고요. 전수환 전 대법관도 이제 통화를 하니까 박 전 대법관과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이 이제 박시환 전 대법관하고 사양하면은 새로운 카드를 찾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카드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올지 몰랐다. 그런 말까지 덧붙였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법원장 참 명예로운 자리잖아요. 법관으로서. 그거를 사양했다. 또 대통령이 전화하는데도 사양했다. 이분들 왜 끝까지 사양한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새로운 인물이 맡는 게 순리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전수환 전 대법관은 그럴 리가 없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면 들어가서 잘해보고 싶었다. 잠깐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면 가서 해보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정부가 이어졌다면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할 때죠. 그렇게 이제 그만큼 사법개혁이 힘들고 뭐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여건이 잘 갖춰진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굳이 우리까지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라면 오히려 내가 가서 뭔가 좀 해보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나까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다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는 김명수 후보자가 두 전직 대법관보다 훌륭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수환 전 대법관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 얘기를 듣자마자 박시환보다 낫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 말을 박시환 전 대법관이 들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두 분이 친하신가 봐요? 아주 친하고 전수환 대법관이 나이도 많고 기수도 선배죠. 그러니까 농반 진반으로 아유 김명수가 박시환보다 낫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시환 전 대법관도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정말 지나고 보니까 김명수 원장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진통을 겪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권유받고 거절하고 이런 게 뭐 진통이 꽤 있은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라 그러고 박 전 대법관은 특히 김 후보자가 젊으니까 추진력이 있고 성품이 차분하고 부드럽다. 저는 약간 욱하거나 급한 성질이 있어서 전쟁에서 돌격대장 역할이 적임이라면은 김 후보자는 이쪽 저쪽의 의견을 아우르고 전체를 끌고 가는 능력이 사령관에 적합하다. 극찬을 했네요, 이 두 분 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면서 후배 이제 지명자를 올리는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진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이 빠졌다고요?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을 설국열차에 비유하면서 설국열차에서 뛰어나왔는데 도로 설국열차에 들어가서 다시 엔진을 돌리라고 하니 너무너무 싫었다. 영화 설국열차. 그러면서 지금이 너무 좋다.
즐거운 인생 살고 싶어서 안 하고 싶다. 밖에서 너무 눈부신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건 전수환 전 대법관 얘기고 박시환 전 대법관은 할 만큼 했다. 소진했다. 한번 격정의 세월, 만만치 않은 세월을 겪고 나니 힘도 들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소수 의견을 두 분이 참 많이 썼잖아요. 소수파로서. 맞아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질렸다고 할까, 지쳤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박 전 대법관은 후학을 가르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얘기다. 네 번째 이유도 있던가요?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지금 이렇게 파격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네. 다 대법관 거쳐야 그다음 대법원장이 순리 같은 거였는데 정부 설립 초기 빼고는 네. 그렇죠. 예. 대법관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지금 대법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전수환 전 대법관은 제야 법조계의 원로급 인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을 한 번은 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 왜요? 왜? 대법관을 경험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관행으로 꼽았습니다. 전 대법관은 대법관 출신은 하던 대로 관행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 얘기는 개혁하기에는 좀 주저주저 할 수도 있다. 뭐 사법 개혁을 못할 건 없겠지만은 은연중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행동이나 생각이 관행을 어쩔 수 없이 전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대법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틀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전 대법관은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여태 어떻게 해왔는지 경험을 안 했으니까 편견이나 선입견, 전제된 어떤 틀이 입력이 덜 되었으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더 기대가 된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전원 합의도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갈 텐데 그거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다섯 번째 이유는요? 솔직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박시환 전 대법관은 솔직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그냥 대법원장도 힘든데 상대적으로 더 힘들 것이다. 지금 이번에 맡을 대법원장은. 이 얘기는 진짜 솔직한 얘기네요. 네. 나 너무 힘들어. 그 앞에 또 앞으로 이 개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 박시환 전 대법관 이 부분을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법관이라는 게 사실은 갈등의 중간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대법원장이 되면은 사법개혁을 두고 또 갈등의 중간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솔직히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편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이미 소진을 했다. 6년여 세월 동안 사회생활에 적응이 됐는데 다시 법원으로 돌아가서 그 스트레스를 다시 받고 싶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자,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여하튼 어떤 이유로 뭐 이런 배경으로 해서 결국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도 그랬고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했는가? 이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들을 만나면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까지. 사실 윤석열을 처음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을 기준으로 이제 뭐 법조계가 기수 문화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게 어째 보면은 정치와 법조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법조는 관행이나 기수 문화 이런 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인데요. 뿌리 깊은 문화죠. 그렇지만 정치는 무의식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이 미국의 대통령만 봐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도 될 수 있는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런 파격 인사는 사실 내부자의 시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경찰 개혁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부의 시각은 별거 아닌데 내부자의 시각은 엄청난 벽처럼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틀을 깬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느끼는데요.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런 파격 인사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에게 누가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냈냐 물었더니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참여정부의 명과 암을 경험했고 개혁 의지가 확고하고 이제는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에 대한 경험 속에서 준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렇게 큰 기수 차이가 이 보수적인 법관 사회에서 차질이 없을까요? 지휘하는데? 사실 다소간 술렁임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그게 또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평생 법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장을 하다가 다시 판사로 복귀해서 재판을 합니다. 전수환 전 대법관은 후배 법관들에게 왜 판사의 길에 들어섰는지 왜 지금까지 법관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라. 법관으로서 재판 잘하기 위해서 판사가 됐으니까 내 뒤에 후배 기수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건
앞사람이 되건 그게 흔들릴 일이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후배 기수가 대법원장이 되면은 조직 문화가 바뀔 테니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초심을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김명수 후보자의 사법시험 동기인 황정근 변호사도 미국에서는 50살에 대법원장이 되기도 했다. 그래요. 기수 때문에 안 될 이유는 없다. 다만 대법관을 지내지 않았고 법관을 계속한 것 외에 외부로 보여준 게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격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그 뒷이야기들 오늘 숨겨졌던 이야기들 잘 전해주셨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면 마지막에 많이들 흔들린다 그러던데 이분들은 대부분 흔들린다고. 대부분 그래요. 예. 그런데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확고하게 그리고 사실 문 대통령과 박 전 대법관은 개인적 친분이 그렇게 깊지 않다 그러지만은 문 대통령이 중학교 1년 선배거든요. 그리고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삼고초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박시환 전 대법관에게 공을 상당히 들였는데도 끝까지 사양했고요. 전수환 전 대법관도 이제 통화를 하니까 박 전 대법관과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이 이제 박시환 전 대법관하고 사양하면은 새로운 카드를 찾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카드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올지 몰랐다. 그런 말까지 덧붙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법원장 참 명예로운 자리잖아요. 법관으로서. 그거를 사양했다. 또 대통령이 전화하는데도 사양했다. 이분들 왜 끝까지 사양한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새로운 인물이 맡는 게 순리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전수환 전 대법관은 그럴 리가 없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면 들어가서 잘해보고 싶었다. 잠깐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면 가서 해보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정부가 이어졌다면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할 때죠. 그렇게 이제 그만큼 사법 개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왜 이렇게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게 됐는지 그 뒷얘기를 좀 추적해봤습니다. 박시환, 전수환 굉장히 유력한 후보들이었잖아요. 시중에서는 아마 그분들 중에 누가 하나 되지 않을까 했는데 파격적으로 김명수 후보자가 된 겁니다. 요 뒷이야기군요. 이 뒷이야기. 그 두 전직 대법관 만나보시니까 진짜로 제의를 받고도 직접 받고도 그것도 대통령 제의를 사양했다고 해요? 만나지는 못했고 전화 통화를 길게 했는데요. 박시환 전 대법관은 청와대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확실하게 사양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문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도 확고하게 맞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 들어보면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5.18 이야기도 그렇고 장준하 선생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들이 그러고 보면 참 많죠. 그러니까 과거라 그래서 무조건 묻고 가자 그냥 잊자 이게 참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제 와서 들추면 뭐해. 이런 태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를 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참 많은 거 생각하게 합니다. Y뉴스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박시환 전 대법관과 전수환 전 대법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직을 사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대법관으로부터 왜 사양했는지 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여건이 잘 갖춰진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굳이 우리까지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라면 오히려 내가 가서 뭔가 좀 해보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나까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다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는 김명수 후보자가 두 전직 대법관보다 훌륭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수환 전 대법관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 얘기를 듣자마자 박시환보다 낫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박시환 전 대법관이 들어도 된다 이렇게